자, 막혀나온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도 일단은 상승부를 켜고는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계속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해야 될까요? 긴장감이 계속 좀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협의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지금 미국에서 뉴스가 날아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쨌든 확인하고 또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이 세법 개편과 관련해서 이게 시장에 오히려 상승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라는 긴장감이 대내외적으로 하나씩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거 확인하고 계시죠? 그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한번 잘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의 흐름 보면 좀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또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이게 시장 분석을 보면은 대형주 그래도 비교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기적인 그 추세에 있어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추세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괜찮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라도 비중 확대 전략에 유효하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마냥 좀 실망하고 막 이럴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관망 심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내가 가진 종목들은 상승 탄력이 별로 안 나오거나 삼성전자나 대형주는 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중소형주는 안 가는 이런 약간의 소외 때문에 시장을 지금 좀 피곤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들은 많다라는 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 오늘은 어떨까요? 개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김윤주 캐스터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코스피가 3,250선을 넘어서면서 연고점 경신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55%가량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쪽 외국인의 순매수가 현재 5거래일 연속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머스크가 또 삼성전자 회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의 순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순매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29%가량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비교해서는 SK하이닉스 최근 들어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2차 전지주 단 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다만 주가 자체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0.6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안에서 삼성 SDI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삼성 SDI 7.8%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 안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은 그렇다 할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세 무풍지대로 조선, 방산, 원전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원전주들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9%가량 두산 에너빌리티 빠지고 있고요. 방산주 단 안에서도 소폭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91%가량 하락하고 있고 LIG넥스원도 2.73%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3.83%가량 하락하면서 원전과 조선 단 안에서는 소폭의 조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선주는 오늘도 좋습니다. 하나오션 2.74%가량 오르면서 어제 52주 신고가를 10만 1,300원 선 뚫어내면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현재 시간으로 10만 원 선을 넘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상승 탄력 계속해서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HD 현대
HD 현대중공업도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HD 한국조선해양이 2.3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0.53%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외에 오늘 은행주 단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1.26%가량 상승하고 있고 신한금융지주 0.29%가량 상승합니다. 하나금융지주도 0.23%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가 1.59%가량 이 안에서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AI 국가대표에 대해서 다음 달 초에 최종 선정 기업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이버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2.15%가량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카카오가 4%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플랫폼주들 오랜만에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도 좋습니다. 현대차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기아가 2%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가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73%가량 오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가량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소부장 단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좋은 만큼 오늘 삼성전자양 반도체 소부장 단으로도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HPSP가 7%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YC 5% 넘게 상승, 이오테크닉스도 4%대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반도체 소부장 단 코스닥에서 주목을 받아가고 있고요. 다만 오늘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페트론이 0.84%가량 장 초반에는 상승했는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ABL바이오 1%가량 빠지고 있고 삼천당제약도 3% 넘게 하락합니다. HLB 1.22%가량 하락,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휴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은 1.21%가량 상승하고 있네요. 미용 의료기기 단 안에서 휴젤만 상승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단이 주목을 받고 있고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엔터주가 오랜만에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어유가 1.53%가량 상승하고 있고 오늘 개인주 단 안으로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펄어비스 0.65%가량 상승, 카카오게임즈 0.3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4%가량 오르면서 3,247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54%가량 상승입니다. 80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상승 탄력 현재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일단 외국인의 순매수가 눈에 띕니다. 장 초반부터 현재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이어서 오늘까지 순매수하게 되면 6거래일 연속입니다.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45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만이 1,80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 속에 기관만이 코스닥을 팔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일제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와 업종, 섹터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순매수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현물 매수를 5거래일째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를 물론 많이 사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최근에 우리 시장이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 때 더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서 지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 관세 협상, 우리나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에 베팅하는 건 아닌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 덕에 우리 시장은 지수를 계속 상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 싱크풀을 보셨을 때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일단은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으니까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잘 좋은 계획들을 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지금 함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 탄력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에게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내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거기에 또 낙수 효과가 있는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지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주가가 올라가진 않지만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러면서 리튬 관련주도 함께 좀 올라갑니다. 2차 전지 리튬 함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퓨리오사 AI 소프트웨어 쪽에 오늘도 모처럼 만에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국정과제, 앞으로 집중해야 할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AI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AI 국가대표를 선발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국가대표 AI라는 타이틀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버와 LG가 일단은 가장 강력한 투톱으로 부상을 할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업체들이 선정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커지면서 AI 소프트웨어나 퓨리오사 AI 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음식료 업종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풀무원이 좀 계속 가요. 풀무원의 냉동김밥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동차가 어떻게 될지 관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죠. 이번 주에 어쨌든 결판이 납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WTI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러시아 쪽에 대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이제 다시 태세 전환을 하면서 만약에 전쟁 멈추지 않으면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더 부과하겠다, 제재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가가 튀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유나 그리고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탄력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방산주라든지 그리고 하나그룹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100만 원 코앞에 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죠. 잠시 쉬고 있는데 뭐 시간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100만 원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하나그룹주들이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상황. 증권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금 키움증권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이러면서 장 초반에는 튀어 올랐는데 아무래도 역시 세제 개편 관련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금방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증권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또 해야겠죠. 이번 주에는 어쨌든 관세는 계속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러트닉 상부장관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더 가져오랍니다. 계속 더 가져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 협상단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최적의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더 올려달라, 더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조선이나 방위비나 여러 가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도 지금 미국에 가고 김동관 하나 부회장도 미국에 가고 여러 가지 지금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도 더 가져오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최종안을 제시할 때는 이거보다 더 카드들이 필요하다라고 러트닉 상무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협상단과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지금 아마도 이재용 회장도 가고 김동관 부회장도 가고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는 이유가 아마 더 뭔가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지난 밤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러트닉 상무장관과 얘기를 나눴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스코틀랜드에서 카드를 더 가져와라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만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아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김정관 산업장관이나 여한구 본부장도 계속해서 함께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자, 일단은 간밤에는 러트니 상무장관과 얘기를 했고 이제 31일에 7월 31일 내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내일 31일에 베센트 재무장관과 또 최종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만나게 될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만 일본의 케이스를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협상단과 만나는 카드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못 만나는 이유가 중국과의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은 일단은 관세 휴전으로 거의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은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또 가지면서 그 사이에 관세 협상을 추가적으로 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가 지금 미국의 상품에 관세를 너무 많이 부과한다 이러면서 20에서 25%의 관세를 인도에는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결론진 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인도를 또 압박하는 거겠죠. 이러면서 20에서 25%도 부과할 수 있다라는 식의 압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 압박을 하진 않는 걸 보면 그런 면에 보면은 또 인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지금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것은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관세 협상 카드를 잘 지켜보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특히나 이제 제조업 비중이 기업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세 협상, 이 소식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단 그래도 현대차, 기아는 반등의 흐름을 좀 보여주네요. 현대차가 1.5%, 기아가 2.5% 정도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관세 영향 때문에 2분기에 8,200억 원 이상 영업 손실이 났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축소하면서라도 이 관세 충격 한 30%에서 40%를 상회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기도 했다라는 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반등 모멘텀 좀 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여전히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요것만 보면 좀 기대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을 일부러 집어넣어 봤어요.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 굉장히 줄다리기 하면서 협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중에 마스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가 돈은 대미 투자는 많이 못해도 조선 하나는 확실하니까 배를 만들어주고 유지 보수하는 MRO 사업 쪽에서 우리가 보강해주겠다. 미국을 조선업으로 다시 강하게 여기에 일조하겠다라는 협상 카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미국으로 파견 느낌 이런 흐름으로 지금 지원 사격에 나섰죠.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한 2.5% 그래서 일부러 갖고 왔고요. 오늘 어제 신고가 간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99,100원 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 나타납니다. 관세 이슈에 여전히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랄까 첨단, 고부가 가치 이 사업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여러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눌리는 흐름들 나타나고 현대제철은 중국에서 이 도금 강판 있잖아요. 이게 6개월 만에 7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수출이 이래저래 막히다 보니까 우회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뭐
중국 쪽에서 하반기에 공급 과잉 이슈 어쨌든 좀 해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열연 강판 이런 쪽으로 반덤핑 조사 나오면 실적 개선에 대한 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오늘은 좀 떨어지네요. 3.6% 하락하면서 36,150원 선 가리키고 있다. 전반적으로 뭐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이런 흐름으로 대표적인 현대제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관세 리스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면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오늘 잘 나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앞서서 보셨듯이 2.5%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분위기가 좋습니다. 테슬라와 굉장히 지금 가까워지는 삼성전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의 뭔가 브로맨스가 또다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랑 헤어지더니 이재용 회장과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가 간밤에 또 X에다가 올렸습니다. X에다가 내가 간밤에 이재용 회장과 화상회의를 했다. 화상회의를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AI6, 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AI 칩, 앞으로 차세대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 AI6와 관련해서 협력하고 직접 조율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용 회장과 화상회의를 나눴다라는 그런 X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이거 지금 삼성과 테슬라의 협력 체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지금 2% 넘게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뭐 73,000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글을 X에다가 올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조금 이제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막 댓글을 달았대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거 믿을만 하냐.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지금까지 성과 낸 것도 없고 그동안 수율도 못 맞추고 이랬는데 테슬라가 왜 삼성전자랑 협력을 하는 거냐.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댓글을 남기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삼성전자 좋은 회사고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 충분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테슬라와 협력을 해서 충분히 AI6 칩을 만들 수 있다. 이 나노 기술도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삼성전자를 옹호해주는 그런 또 글을 많이 올린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너무나 땡큐죠. 일론 머스크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함께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밑단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인데 오늘 삼성전기가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7에서 8% 가까이 방송 전에 제가 봤을 땐 올라가고 있었는데 삼성전기가 이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고 삼성전기가 수혜를 또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또 많이 상향시켜놨습니다. 이러면서 삼성전기의 FC-BGA 사업이 결국엔 기판 사업이 함께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협업에 삼성전기 기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도 그리고 삼성 관련된 밑단의 밸류체인 쪽으로도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어떤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와 관계 돈독하게 잘 가는 모습 아마 그려지실 텐데 삼성전자 오늘 2% 현재 이 시각입니다. 한 1.8% 상승하면서 71,000원, 8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받쳐져요. 5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고 장 초반인데도 한 254만 주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는 개별 이슈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대덕전자 오늘 상승폭 꽤 나오잖아요. 14.5%. 여기서 오늘 아침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를 거의 20% 가깝게 상향시켰더라고요. 그래서 43,000원짜리 바이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3분기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하반기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주요 포인트니까 목표 주가 상향 소식 대비 투자 심리 좋아진 흐름들 한번 이게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우리가 이제 코스피 5천을 가야 되는 그 시대에 이제는 소액주주들의 파워 이런 부분을 길러야 되는데 이제 소액주주들을 눈 가리고 못 살게 하거나 안 좋게 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는데 이를 철회했습니다. 그냥 통과하려고 부단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결국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인 상황이고요. 결국 장기전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2% 넘는 급등세 12,570원 선 보여주고 있는 사례. 지속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잘 막아지고 방어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앞서서 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테슬라와 그리고 삼성전자 협업에서 돋보인다라는 흐름인데 지금 AI4,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자체 칩을 개발해서 외주 맡기는 거잖아요. 삼성그룹이나 TSMC가 만들어주는 건데 AI4는 삼성이, AI5는 TSMC가 만들었는데 이번에 AI6 칩을 삼성이 만들잖아요. 근데 삼성전기가 AI4, AI5 관련해서 기판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오늘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수혜를 동시에 받아갈 수 있다는 아까의 설명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고요. 오늘 8.5% 급등하면서 15만 원 선 가까이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도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 6만 1,0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앞조, 반도체, 이 공정 이런 투자가 늘면서 장비 단에서 수요가 늘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45,500원 선 보이고 있다는 점. 어쨌든 반도체는 날개를 다른 듯합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소식도 함께 보면서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너무나 좋은 수주 소식, 테슬라와의 수주 소식을 전했고 오늘 아침에 또 LG에너지솔루션도 수주 소식을 전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조 9,400억 원, 거의 6조에 가까운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요. 자, 5조 9천억 원, 6조 정도이면 작년에 LG엔솔의 매출 대비해서 23%의 비중이나 차지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그것도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LFP 쪽에서의 경쟁력을 좀 인정받는 것인가라는 것을 잘 우리가 한번 반증을 해보는 상황이고요. 계약 기간은 이제 다음 달부터 8월 1일부터 해서 3년 동안의 계약 기간입니다. 3년 동안 6조 정도면 비중이 꽤나 큰 액수의 규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럼 어떤 회사랑 이 공급 계약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힘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도 그 공급 상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것은 경영상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밝히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테슬라일 거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LG엔솔은 이 소문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저도 못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회사와 하는지도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정보가 나오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까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늘은 상승 이런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좋은 모멘텀 이런 것들이 어떤 공급 계약사와 이야기가 나눠졌는지를 좀 공개가 된다면 한 번 더 주가가 튀어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다가 오늘 리튬 관련 종목들도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드로 리튬이 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쉬질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최근에 99.9% 고순도 염화 리튬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거든요. 이러니까 어제 시간에서도 주가가 많이 튀었는데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의 핵심 원료인 이 고순도 염화 리튬을 개발하는 이 기술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한 거고요. 전고체 전지 시장이 워낙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산화하는 기술을 달성을 했다. 앞으로 이런 고순도 염화 리튬의 매출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그런 시장의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그리고 또 리튬 관련 종목들 얼마나 올라가고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고체 전해질 쓰이는데 그거의 핵심 연료 앞서서 설명 들으셨죠? 고순도 염화 리튬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25% 넘는 급등세로 오늘 장 출발 아주 잘했습니다. 이 힘이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상한가 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현재 주가는 2,57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캠은 이제 배터리 쪽에서 핵심 원료인 전해액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전해액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6% 가까운 강세로 65,70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전해액 가운데서도 핵심 원료가 있으니 그게 리튬염인데 리튬염과 관련된 기업이 이제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이거를 국산화했기 때문이죠. 오늘 5% 가까운 상승세로 3,17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왜 리튬 광산 관련해서 개발하고 채굴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리튬 포어스. 그래서 19% 가네요. 현재 주가 1,558원이고 LG 엔솔은 그냥 한번 갖고 왔는데 1% 정도 살짝 눌리면서 38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리튬 관련주가 조금 더 강한 흐름들 나타나는 흐름들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 이제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은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역시 지수를 상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 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우리는 내부적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떻게 잘 될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6일 연속이 되겠는데요. 약 2조 7천억 정도를 이번 6거래일 동안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한 달 동안으로 기준으로 본다라면 4조 원 넘는 그러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힘이 우리 시장을 4년 만에 또 종가상으로도 또 오늘도 3,240포인트를 넘기는 이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업종의 대표성 있는 종목들을 매수한다라는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물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조선주들을 제외한다라면은 그동안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조방원전주들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고 반면에 이제 서브 섹터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IT 쪽들 거기에 또 바닥을 탈출하고 새로운 상승의 트렌드를 보여주려는 2차 전지 쪽이라든가 그리고 관세 협상이 크게 무리 없이 잘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크게 보면은 주도 섹터와 서브 섹터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주도 섹터들이 쉴 때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그리고 서브 섹터들이 올라올 때는 적절하게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이런 섹터별 순환매 대응 전략이 당분간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뭘 잡아야 될까 이렇게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이 시장에서 궁금해지기 마련인데 특징주 어떤 걸 좀 선택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기도 그렇고 IT 소부장 쪽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쫓아가는 거는 조금 한 템포 늦추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숨고르게 해주고 있는 조선이라든가 또 방산, 원전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한전 기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보도도 크게 됐죠. 트럼프 100조 원 원전 르네상스 여기에 따른 우리의 원전 팀 코리아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한전,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한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협상 카드로서 원전도 거론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2분기 아직 공식적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발표가 되질 않았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하반기에 체코라든가 또 UAE의 후속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 또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어제 좀 올라왔고 오늘 좀 숨고르게 하고 있죠. 이런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들어간다라면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 조방원 오늘 좀 쉬어갈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 저희도 한번 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케나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 텐데요. 뭐 이런 시점에 좋은 종목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데일리 인사이트에서 좋은 종목, 기업 탐방 다녀온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다이어트 약 위고비와 당뇨병 치료제 오젬피크 판매 부진 소식에 주가가 폭락했다. 29일 뉴욕 증시에서 노보노디스크는 21.83% 하락한 53.94달러에 마감했다. 회사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다이어트 약 시장 경쟁 심화로 올해 매출 성장률 상단을 기존 21%에서 14%로 낮췄다.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도 24%에서 16%로 하향했다. 이 같은 실적 전망 하향에 시장은 실망했고 주가는 22% 가까이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화상 통화를 통해 양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9일 X에서 삼성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삼성 회장 및 경영진과 직접 논의했다며 양사의 강점을 활용해 훌륭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 파운드리 계약을 맺은 이후 나온 발언이다.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신공장은 테슬라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계약 규모는 몇 배 더 커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 이용자가 삼성의 기술력을 지적하자 머스크는 TSMC와 삼성 모두 훌륭한 회사이며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답했다. AI6 칩의 차세대 이나노 공정 기술 실현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2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주요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총력 외교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상무장관을 스코틀랜드까지 따라가며 면담을 시도했고 미국은 협상 진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여전히 고압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그들이 협상 타결을 얼마나 원하는지 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15부터 20% 혹은 최대 25%의 상호관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쌀, 감자, 과일 시장 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기 구매 등까지 요구 중이다. 재계는 더 늦으면 더 많이 퍼줘야 한다며 기한 내 타결을 강조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긴급 방미해 협상 지원에 나섰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0.53% 상승하면서 3,247포인트, 역시 지수의 상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현선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선물 전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지수를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0.46%, 808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거래에서 0.3%대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은 0.04%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약보합권 마감했는데 낙폭이 오늘은 조금 더 나오면서 0.7%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무역 협상 일단은 90일 유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일단은 시장에는 별로 좋지 않은 반응으로 나오고 있네요. 크게 반응이 없는 상황이고 약보합권 하락권에서 중국 시장은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도 간단하게 체크해드리면 일본 니케이는 지금 0.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고 난 후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 뒤로 최근에 일본 시장이 계속 좀 쉬어가네요.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역 협상 타결된 후에 우리 시장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는 일본 시장 보면서 조금 미리 학습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워낙 좋은 상황이지만 이럴 때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좋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조금 더 좋은 종목 한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L 리서치의 이경호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하고 또 저희랑 함께 해주시게 돼서 반갑고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요? 오늘은 G2파워의 리서치를 한번 해보셨다고요? 네, 저희 GL 리서치는 어제 기준으로 G2파워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한 조금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주가 살짝 쉬어가면서 조금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 G2파워가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G2파워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G2파워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더라고요. 원전으로도 최근에 또 엮이기도 하고, 친환경 신재생 쪽으로도 엮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해외 쪽에 수출이나 수주 이야기도 좀 뉴스로 많이 보이던데 일단은 그럼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 G2파워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G2파워가. 네, G2파워는 CMD 기술을 기반으로 수배 전반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네. 2010년에 설립되어서 22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핵심 사업은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외에도 ESS로 구성이 되고 대부분의 매출은 수배 전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배 전반이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광급이 많은데요.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CMD 기술 기반의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CMD 기술은 이제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이고 IoT나 AI를 활용해서 전력기기를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류 부분 방전 신호를 검출을 하고 이를 지수화해서 원격 진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사는 독자 기술인 CMD가 적용이 돼서 화재 예방이나 전력 설비 안정성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CMD 기술이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동사의 매출은 공공기관 위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는데요. 동사는 40여 개의 특허 또 정부기관 인증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동사는 한수원과 430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 5기 고압 차단 기반 수주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신재생, 원전, ESS, 넥지 맹각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수배 전반을 어쨌든 가장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CMD 기술이라고 해서 상태 감시 진단, 뭔가 이런 에너지 구조나 시스템의 설비에 사고나 뭔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미리 좀 판단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G2파워라는 회사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수배 전반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수배 전반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수배 전반이 정확히 뭡니까? 네, 수배 전반은 이제 발전소에서 고압으로 이제 생성되는 전력을 저압으로 변환을 하고 네네. 각 수요처별로 이제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형 건물에서 이제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고전압 전략을 조명, 냉난망, 엘리베이터 등의 적절한 전압으로 분배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력이 어떻게 송전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배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력은 일단 발전소에서 이제 전력이 생산되고 이제 이 해당 전력이 고압 전력으로 송전이 되게 됩니다. 이 전력은 이제 변전소에서 전압이 살짝 낮춰지게 되고 이 변전소에서 변압된 전력을 수배 전반이 이제 받아서 이제 건물 내부에 설치된 수배 전반이 전력을 회로별로 나누고 각 설비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배 전반은 이제 수전반하고 배전반이 합쳐진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수전반은 이제 받는 거고 전력을 쓰고. 네, 맞습니다. 전력을 받아들이기에 이제 설치한 이제 기계고 배전반은 이제 배분하는 역할을 맞습니다. 그래서 설비로 안전하게 나누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해 주시니까 좀 알겠네요. 네. 그 전기를 받아오고 그걸 또 그 시스템 내부에 분배하고 하는 그런 관리하는 장치가 이 수배 전반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리포트를 같이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최근에 수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수주 잔고 추이도 좀 궁금하고 결국에는 이 어떤 고객사들이랑 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수주를 받고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테슬라 수주를 받은 것처럼 어디랑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고객사 확보의 현황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이제 당사의 수주 잔고는 약 1,200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주요 품목별로는 수배 전반이 약 816억 원, 태양광 시스템은 약 350억 원, 그리고 ESS는 29억 원 수준입니다. 네. 해당 이제 수주 잔고는 올해부터 2029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수배 전반은 이제 816억 원 규모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이제 체결한 한수원 한국수자력 원자력과의 신한울 3, 4호기 고압 차단기만 공급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요 고객사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배 전권과 태양광 시스템 발전장치 모두 지자체, 국가기관, 교육기관, 준정부기관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기관이랑 좀 일을 많이 하는 회사군요. 네, 결국에는 G2파워가 신한울 3, 4호기 쪽에서도 최근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뭐 어쨌든 저도 이 사업 부분을 G2파워 체크를 해보면 뭐 원전도 최근에 엮이지만 사실 주력은 신재생 쪽이 많더라고요. 친환경 쪽이 많더라고요. 네, 수배 전반 외에도 이제 25% 가량이 태양광 관련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 사업과 태양광 발전소 운영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제 동사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앞서 설명드렸던 CMD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서 화재 등 사고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조달 우수 제품 시스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태양광 모듈, 접속반, 인버터, 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동사는 이중 태양광 접속반 및 인버터를 직접 제조하여서 사용하고 있고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모듈 등 다른 제품 등은 외부 업체로부터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주요 고객은 이제 중앙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고 2023년 기준에는 이제 G2파워는 해당 분야에서 광급 시장 점유율을 1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24년에는 점유율이 약 5위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태양광 발전소 운영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이제 자회사인 G2 에너지를 통해서 동원 1호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전소는 작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 네. 약 20년간 전력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로써 G2파워는 신재생 분야에서 운영 관리까지 포함되는 사업 모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죠. 수배 전반에서 전반적으로 사업 매출의 비중이 한 65%? 맞습니다. 65% 정도 차지하고 그 나머지 또 중에 25%가 태양광 쪽에 네. 또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런 에너지 시스템 쪽에 안전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걸 공급하는 게 이제 G2파워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또 근데 원전주로도 G2파워가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원전이 올라갈 때 G2파워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던데 아까 뭐 신한울 3, 4호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원전 시장 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더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 이제 신한울 3, 4호기 고압 차단 기반 공급 계약을 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 모멘트를 받고 있고 해당 수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동사는 원전 관련 주요 입찰 참여 요건인 Q클래스 자격 등록을 완료를 하였는데요. Q클래스는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관련 발주처의 공급망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네. 해당 자격은 까다로운 심사 절차와 기술 인증을 통과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인데요. 이제 이번 신한울 3, 4호기 고압 차단 기반 공급 계약은 이제 단일 프로젝트로도 큰 규모이지만 이제 국내 발전 5개 공기업 남부, 남동, 동서, 서부, 중부 발전을 비롯해서 유럽, 중동 등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으로 그렇죠. 알려져 네. 있는데요. 원전 10개 더 지어라 막 얘기하잖아요. 이제 동사는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G2 아메리카라는 기업을 설립했는데 이를 통해서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 진출 기반 또한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쪽의 사업도 뭐 이게 따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모멘텀이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자, 미국도 미국인데 저는 근데 궁금한 것이 원전이니까 최근에 어쨌든 체코 두코반이 우리가 수주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G2파워도 여기에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현 시점까지는 확정된 거는 확정된 아직 건 그건 없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한울 3, 4호기 원자력 발전소 이제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받은 거고 이번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또한 네. 한수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국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해외 공급망 편입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제가 볼 때는 G2파워 또한 해당 모멘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 네. 시점에서는 그렇죠. 아직 확정된 것은 네. 없지만 충분히 가능성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G2파워는 Q클래스 인증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체코 본계약 체결은 이제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뭐 한수원이랑도 밀접하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수원이 어쨌든 체코 두코반이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건 저희가 그럼 계속 좀 팔로우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GL 리서치에서 G2파워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네.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또 뭐 원전, 신재생 그리고 뭐 수배 전반 가장 큰 사업 요 3개 정도인 거고.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재밌던 것이 ESS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ESS도 요즘 화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냥 ESS가 아니라 ESS에 또 액침 냉각을 적용한 네. ESS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도대체? 네, 동사는 ESS 액침 냉각 시스템 기술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약 113억 규모의 관련 정부 과제를 이제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시제품 또한 공개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올해 7월에는 S 오일과 액침 냉각
기반 ESS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해당 MOU를 통해서 양사는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고발열 산업 전반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배터리 액침 냉각 기술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비전도성 액체에 담가서 네네. 화재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효율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 대비 우수하고 안전성이 뛰어난데요. 해당 기술은 전고체 배터리 없어도 폭발 없는 2차 전지의 상용화를 가능하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애칭 냉각형 ESS는 배터리 모듈 전체에 이제 절연 냉매를 직접 침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네. 열 분산 효율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최소화해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규격화된 구조로 제작이 됩니다. 해당 기술은 동사의 입장으로는 이제 2026년 상반기 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제 AI 데이터 시장 센터에도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연상 장비가 밀집된 특성상 발열 문제가 심각한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 또한 이 때문에 액침 냉각 기술을 차세대 표준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ESS 결국에는 화재 배터리 쪽에서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그걸 이제 액체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하는 그런 기술, 액침 냉각 ESS를 추진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AI 데이터 센터에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하면서 AI 주로도 최근에 또 엮일 수가 있는 모멘텀이 있네요. 자, 이외에도 또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같은 게 있나요, 지투가? 지금도 너무 많은 걸로 아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미 신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 보이지만은 추가적인 신사업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요? 그래서 BIPB라고 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BIPB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장은 급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에 따라서 발빠르게 시장 대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BIPB는 기존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과 달리 건물 외장재의 일체화된 형태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네.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고효율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사는 이제 방수, 단열, 내화, 차음 등 건축 외장재로서의 성능을 갖춘 특수 소재를 기반으로 이 기존 제품의 한계를 보완한 차별화된 BIPB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그래 이를 통해서 NET 신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미관을 고려한 이제 제품을 함께 개발하면서 공공 및 민수 시장의 모두에서도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해당 관련한 부문에서 조달청 우수 제품 인증을 확보하면서 네. 광급 시장 기반을 공고히 진행했고 현재는 민수 시장 또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태양광 쪽에 어쨌든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런 신사업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작년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네. 근데 2023년에 적자 전환을 했다가 네. 근데 작년에 실적이 또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더라고요. 왜 2023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작년에는 또 드라마틱하게 또 성장한 이유가 뭔가요? 동사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성장해온 기업이지만 2023년에는 이제 비용단의 문제가 생겨서 적자 전환을 했었어요. 네, 영업이익에서는 좀 적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3년 매출액은 이제 22년 대비 이제 32.2% 증가를 했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억으로 네네.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이제 주요 사업인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 고른 성장을 보였지만 네. 비용 증가 부분에서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 적자 전환의 주된 이유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외에도 이제 민수시장 확대 및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 판매 채널 확보와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면서 따른 판관비도 상승해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네. 하지만 2024년에는 이제 수주 증가와 해당 부분의 비용 증가가 크게 이제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되면서 영업력이 강화된 측면과 수준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이제 실적이 급성장하는 흐름 또한 보였습니다. 네. 자, 올해도 어쨌든 조금 더
작년보다도 성장할 것으로 실적도 예상치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수주나 이 공급처들을 안정적으로 좀 확보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뭐 좋은 모멘텀들도 너무 많고 요즘에 또 트렌드인 신재생, 원전, 또 뭐 ESS,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좋은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고 실적도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제 접근 방법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최근에 G2파워 좀 주가 좀 볼까요? G2파워 보면은 어쨌든 최근에는 조금 쉬어가고 있네요. 주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지금 접근을 해보신다면 시청자분들이. 현재 주가는 60일 선에서 머물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기관의 5개월간 누적 순매수 우위와 최근 이제 6, 7월 사이에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현재 주가는 이제 가격 전략과 수급 흐름이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투자 구간으로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수익성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는 네, 장기적인 말씀이신 거죠? 관점에서 엄청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네. 사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G2파워 뭐 배전, 수배전반, 원전, 태양광, 뭐 신재생 이쪽으로 많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한번 들어봤는데 시청자분들도 G2파워 한번 잘 주목을 해보시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GL 리서치 이경호 연구원과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종목 한번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중국 관세 협정 3차전 결과 관세 90일 연기 가능성, 시장 경계감으로 약보합세,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놉시스 케이던스 급등세, 대한민국 운명의 관세 협상 임박,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상용화 성공, 마음 AI 초강세입니다.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은 약보합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강보합이었습니다. 자, 다우 30 종목에서 더 트래벌스 컴퍼니스가 1.93으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보험주죠. 그다음에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맥도날드. 오랜만에 코카콜라와 맥도날드가 비슷하게 올라 있네요.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암젠. 자, 대부분이 다 방어주죠. 보험, 음식료, 금융, 그리고 의료, 그렇죠. 바이오, 전부 방어업종이었습니다. 다우 30에서 방어업종이 초강세를 보였고요. 초강세는 아닙니다만 강세를 보였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4종목들은 약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서 7종목 중에 4종목이 다우 30에 속해 있죠. 근데 지금 10위 안에 정도는 지금 부각이 안 되어 있어요.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21,000을 유지했고요. 자, 나스닥 100 중에는
거의 10% 오른 게 있죠.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 무려 9.74가 올랐고요. 시놉시스가 7.2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종목 중에서 보시면은 저런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을 저 투톱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2.99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1위, 2위 9%, 7%에 못 미치죠. 자,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기업이죠. 영국 제약사에서 지금 저번에 막대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죠. 그래서 영국의 롤스로이스라던가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엄청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향후에 저 의약품이나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의약품 품목별 관세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미 회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 항암제의 명가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큐리그 닥터페퍼, 코카콜라의 또 다른 어떤 체리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건데요. 저런 것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니까 지금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빼고는 아스트라제네카, 큐리그, 닥터페퍼인 거 보니까 여기도 다우랑 또 비슷하죠. 음식료랑 의약품이 올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 음식료 이거는 방어주잖아요. 왜 방어주인지 아시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서 돈이 없어도 먹고는 살아요. 한 끼 먹어야 되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병 나면 약은 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의약품, 음식료는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나 지금 큐리그 닥터페퍼는 성장성도 있죠. 자, 미국에는 성장성이 있으면서 방어 능력까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S&P 500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쵸, 역시나죠. 지금 나스닥이라던가 지금 다우 30에서 봤듯이 이 상승률 상위 종목의 매그니피센트 7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S&P 500 가니까 딱 보이잖아요, 지금.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지금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러니까 나스닥이든 다우 30이든 안 보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속해 있거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이 지금 4위까지네요. 그렇죠? S&P 500에서 1, 2, 3, 4위가 다우 30에 속해 있어요. 근데 지금 전혀 두각을 못 나타냈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겨우 보합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많이 빠진 거는 메타가 가장 많이 빠진 거고 2%. 뭐 아주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위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4개가 마이너스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겨우 턱걸이로 플러스를 기록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그니피센트 7 내지는 IT 종목 중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만 플러스를 살짝 기록했는데 역시 활약이 있었죠. 엠코 테크놀로지가 무려 18.13% 급등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ASE 테크놀로지가 있죠. 대만의 회사. 대만에서 맨날 이따가도 나올 테지만 AS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이 TSMC. 이런 지금 굵직한 종목들 있잖아요. TSMC는 제조고 AS 테크놀로지는 후공정이잖아요. 제조의 1등이 TSMC고 후공정의 1등이 AS 테크놀로지입니다. 후공정에서 2등하는 애가 엠코 테크놀로지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엠코 테크놀로지가 18.13 급등했다는 거. 코이어런트, AMD,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 역시 암코 테크놀로지 봐야겠죠. 거의 20% 가까운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자, 2분기 실적이 나왔었죠.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 엄청 어닝 서프라이즈는 또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매출액, 이익, 지금 매출액과 이익이 총 매출 순이익이 1억 8,190만 달러, 운영이익이 9,197만 달러, 순이익이 5,441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22달러가 나왔고요. 엠코 테크놀로지 지금 CEO가 기엘 루텐이라는 분인데 우리는 2분기 매출 15억 1,139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이는 모든 최종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이제 CEO가 밝혔군요. 자, 그래서 지금 18% 급등하면서 20개월 선에 다시 다가선 모습이죠. 자, 후공정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이 반도체 씬에서. 전공정에서 우리가 미세화하라고 하잖아요. 선폭을 미세화한다. 그러니까 선폭을 계속 줄인다. 근데 선폭이 줄어드는 게 지금 예전보다 느려졌죠. 예전에 보세요. 10나노에서 8, 6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몇 나노예요? 2나노, 1나노인데 이제 더 이상 줄어드는 폭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승부가 나냐? 뒤에서 어떻게 하면 조립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잘 거쳐서 불량률이 낮은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항상 뭐 시찰하거나 이럴 때 본사 가고 삼성전자 전공정 위주로 가지 후공정 조립 테스트 잘 안 갔잖아요. 요즘에 후공정 조립 테스트 하는 쪽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죠. 정교한 데서 이제 승부가 안 나니까 누가 불량률이 낮은가 후공정이 중요해져요. 후공정이 사실 이 전후 관계인 것도 있지만 이 뒤에 조립 테스트는 옛날에는 약간 하급으로 쳤다고요. 아니,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거 뭐 그냥 레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조립 테스트의 어떤 이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1위 AS 테크놀로지 대만에 있고요. 2위는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가 있다. 어제 엠코 테크놀로지가 나스닥 100에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케이던스랑 시놉시스 같은 디자인 회사, 그쵸? 소프트웨어 자동화 회사, 그다음에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후공정 회사. 어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보다는 이런 주변부에 이런 종목들이 초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오늘 니케이 살짝 마이너스, 대만 플러스, 코스피 플러스네요. 오늘은 일본만 마이너스입니다. 뭐 아주 많은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도요타 자동차가 0.57 빠지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히타치가 2.49 오르고 있네요. 그다음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3.79. 역시 전력에 관련된 데이터 센터 전력에 관련된 업체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플러스가 0.75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코스피보다 지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TSMC가 아마 강세를 띠지 않나 싶습니다. 대만 보겠습니다. 역시 TSMC가 1.76% 가장 20위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군요. 그렇죠? 액톤테크 15위의 액톤테크랑 이 지금 TSMC가 똑같아요. 1.76 조금 1.41로 지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비슷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시장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3,250선이 돌파가 되고 있거든요. 자,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상승 후 행보는 뭐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이제 지금 박스권 돌파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상승 후의 행보는 에너지가 빠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의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이 차트를 돌려보세요. 그러면 하락 후 행보는 그럼 뭐겠어요? 하락 후 행보는 상승의 에너지가 없는 거지 하락이 멈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락 후 행보하는 거 보고 하방 경직이 일어났으니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게 시세를 흐름을 무시한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자꾸 하락 후 행보하는데 거기 하방 경직이라고 대입을 하면서 여기 하방이 경직됐다는 거예요. 하방이 단단하게 멈춰져 있으니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게 흐름을 무시한 얘기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상승 후 행보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가 약했으면 밑으로 꺾였겠죠. 근데 왜 이 밑으로 옆으로 기었겠어요? 힘이 강하니까요.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았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됐죠. 이렇게 되면 3,300선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지금 800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거래소 보겠습니다. 거래소 수급을 보니까 1,270억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무려 6일 연속 순매수네요. 그렇죠? 6일 연속 순매수에 금액은 2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형주가 움직이겠죠. 중소형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지수가 움직이고 3,300, 3,500을 가고 대형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지수랑 대형주에 몸을 실으면 되겠죠. 초소형주에는 낙수 효과 안 떨어집니다. 지금은. 자, 거래소 상위 보겠습니다. 거래소 오르는 거 많은데 삼성전자가 2.5,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군요. 확실히 최근에는 테슬라가 뭐 지금 약간의 변수를 지금 주긴 했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어떤 삼성전자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27만 원 밑에서 주춤거리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드디어 7만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8만 원대의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지쳐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구조를 기다리는 다시 희망의 얼굴로 변신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금 강하고 5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빠지고 있죠. 자, 삼성전자의 어떤 그 흐름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자, 펩트론을 또 에코프로가 제쳤네요. 에코프로와 펩트론의 3, 4위 싸움도 뭐 재미가 있는데 사실 재미가 있으려면 이제 에코프로가 잘 나갈 때 재미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프죠. 어쨌든 간에 2,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리튬,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게 오랜만에 올라오지만 그렇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뭐 7%, 8% 오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금 이 상승세로 완전 전환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거. 오늘은 온디바이스 AI 보겠습니다. 대덕전자가 15%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마음 AI가 아까보단 빠졌지만 지금 14% 정도 기록을 하고 있네요. 마음 AI 보겠습니다. 오늘 20개월선 돌파하면서
1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로봇의 자율성과 범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인 RFM, 이 줄임말이 R 로봇, F 파운데이션, M 모델입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그러니까 로봇한테도 인공지능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성형 AI의 발전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들어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제미나이, 챗GPT, 그록 이런 거에 들어갈 적이 없었는데 이제 어디서 들어갈 여지가 생겼느냐? 요런 지금 로봇의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제 똑똑해지면서 미리 생각해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릇을 엎었어요. 그 로봇이 알아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릇을 갖다 주는 것까지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활약하는 부분이 여기서 지금 마음 AI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성형 AI에 투자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쪽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로봇 새도 있고 로봇 개도 있고 로봇 물고기, 로봇 곰이 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냉장고, 에어컨 이런 데도 더 똑똑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로봇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로봇 시대, AI 로봇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AI를 따로 발음하면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더 이상 아이 같은 로봇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어른 같은 로봇들만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주 매도평입니다. 바야흐로 AI 로봇 시대. 이젠 더 이상 아이 같은 로봇은 없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근로시간의 스위치를 켭니다. 지금 근로시간 스위치는 온. 요즘 뉴스와 토론회, 심지어 회사 복지까지 주 4일제라는 말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일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인다? 정말 그렇게만 흘러갈까요? 오늘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글로벌 흐름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으로 바뀐 기준. 덜 일하면 성과도 줄어들 거란 걱정. 의외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수년간 주 4일제를 운영했고 생산성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였지만 몰입도와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도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생산성은 40% 이상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성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과 설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만든 변화. 4일만 일하고 하루를 번다면 그 하루는 어떻게 쓰일까요? 누군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또 누군가는 단기 알바로 부수입을 벌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1과 3, 여가와 노동의 경계가 완전히 재정이 되는 흐름인 거죠. 세 번째, 문화와 제도의 간극. 하지만 모든 산업, 모든 직무에서 이 변화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 4일제가 가능한 기업은 대부분 시간 유연성이 높은 IT, 디지털 중심 산업이고 현장 노동이나 서비스업에선 이 제도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자체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 스위치를 켤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주 4일제는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시간의 재배분을 가능하게 하지만 아직은 직무와 산업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시간의 스위치는 온. 하지만 그 스위치는 나라마다 산업마다 다른 속도로 켜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보이지 않는 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내 정보를 왜 나보다 남이 더 잘 아는지 개인정보 보호 스위치를 3분 안에 켜드릴게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부터 외인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서 장중 연고점을 또다시 뚫어냈습니다. 3,250선을 넘기면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인 3,317선까지 50포인트가량을 남긴 상황인데요. 현재 시간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0.7%가량 오르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250선을 넘어서 3,253선까지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가량 오름세 유지하면서 807선을 가리치고 있고요. 코스피 200도 0.81%가량 오르면서 43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일제히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코스피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눈에 띄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스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700억 원가량 외국인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1,3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3,0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 강하게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고요. 개인이 현재 33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44%가량 내렸고요. 1,390원대에서 1,38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1,381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투자 뉴스도 이어가 보시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맡을 후보 기업이 10개로 압축이 됐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 15개 중 LG AI연구원, 네이버, 카카오, SK, 또 KT 등이 후보로 올랐는데요. 정부는 오늘과 내일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8월 초까지 5개의 정예팀을 뽑을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된 10개 기업 가운데 네이버와 LG AI연구원이 양강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지난 2021년 국산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했고 LG AI연구원은 그해 12월에 엑사원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AI 모델의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까지 연계해서 하드웨어 주권까지 강조하는 컨소시엄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 엑사원은 엑사원에 퓨리오사 AI 칩을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산 기업들 간 협력을 통해 GPU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술로 AI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져갑니다. 이러한 소식에 오늘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입니다. 4x4가 5%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5,9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네이버가 1%가량 현재 시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2,500원가량 올랐고요. 23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도 강합니다. 카카오 2%가량 오르면서 57,1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5조 9,442억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23%가량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의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1일부터 총 3년간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경영상 비밀 유지에 따라서 계약 상대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올해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LFP 배터리 수급에 중국 외 기업으로 공급처를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라는 점에서 이번 계약의 상대방이 테슬라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최근 미국에서 ESS용 LFP 양산 체계를 구축을 했던 바 있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북미 현지에서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대규모 수주를 시작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ESS 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 시간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0.26%가량 빠집니다. 39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가 강합니다. 8% 넘게 튀어오르면서 20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좋은데요. 6% 넘게 튀어오르면서 11만 8,700원 선 거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 계약 소식을 알렸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화상 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드러냈는데요. 머스크 CEO는 현지 시간 29일 자신의 SNS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대해 답하면서 이 같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삼성의 회장과 고위 경영진과 함께 화상 통화를 했고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가 삼성전자의 칩이 TSMC보다 뒤처졌다고 언급하자 둘 모두 훌륭한 회사라면서 그들과 일하는 것은 영광이라는 답글로 삼성에 힘을 보태는 듯한 답도 남겼는데요. 한편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에 대한 지원 역할을 위해 현재 워싱턴으로 출국해 있습니다. 이 회장이 직접 미국 방문길에 오른 만큼 머스크와의 직접 회동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양사 간 탄탄한 파트너십이 알려지면서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 연중 최고점을 경신해냈는데요. 현재 시간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62%가량 강세입니다. 72,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흐름에 따라서 삼성전기도 10% 넘게 강세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15만 1,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도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 가운데 13% 넘게 튀어오르는 모습. 오늘 인적 분할 철회 소식까지 나오면서 10% 넘게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12,67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전자가 연고점을 돌파해주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도 함께 연중 최고점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테슬라와의 굳건한 파트너십이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네, 삼성전자, 테슬라 동맹 이 이슈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향후 또 삼성전자 주가 얼마나 상단이 오를지 많이 관심사이세요. 자, 오늘 조호진 탁교 뉴스 모셨거든요. 삼성전자 분석 좀 깔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그래도 11개월 만에 7만 원 선에 좀 안착하는 예. 흐름들로 오늘도 지금 현재 주가 7만 2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삼성전자 주주로서는 정말 마음을 졸이다가 그 7만 원에 돌파했으니까 이제 아주 많이 기쁘시고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이틀 연속 엄청나게 파셨습니다. 개인 주주들이 좀 이렇게 홀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예. 보통 심리가 자기가 이제 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분이 이렇게 번전이 되면 예. 그 전망이고 뭐 기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팔아버리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심리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건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으면 맞을 수도 있는데 좀 이번에 그 금액과 배경을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테슬라 가장 강력까지 호재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호재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개장 전에 이제 테슬라라고 말을 안 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공시에는 이제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그 23조라는 파운드리에 이제 수주를 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도 어제도 제가 삼성전자 취재를 하면서 야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해할 때마다 저희는 고객에 대해서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객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알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X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올렸다는 거 알지만 어쨌건 내부에서는 테슬라라는 거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잘 요약이 되는데 약 한 23조에서 이제 계약은 이제 벌써 지났고 시작은 24일 날 했고 33년 되게 길죠. 33년 12월 31일까지 23조의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이제 월요일 날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에 힘입어서 이제 주가가 그날 이제 많이 튀면서 7만 전자에 이제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간도 좀 상당히 길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테슬라 CEO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밀 유지를 삼성은 해야 되는데 X에 공개하면서 이 단위는 지금 말씀드린 그 단위는 사실 최소한이고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언급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주가에 올라가는데 기여를 했죠.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 적자 부분이었는데 새로운 고객사가 생긴과 더불어서 지금 제시된 금액 대비해서 조금 더 튀겠네라는 기대감이 사실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계약 공시를 봤을 때 이제 물론 계약 공시는 다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니까 네. 좋긴 한데 한 가지 이제 파악할 것은 무엇이냐면 연 단위로 환산했을 때 얼마 받게 되는 이게 뭐 30년, 40년 돼 버리면 사실은 연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8년치이니까 예, 그 연 단위로 네. 환산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이번 계약은 불과 3조입니다. 3조요. 예, 매출이 3조이기 때문에 네. 근데 삼성전자 연간 매출이 300조 넘거든요. 그러면 300조 기준으로 하면 이 3조라는 건 사실은 뭐 있으니까 기쁘고 좋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뭐 주가 올라갈 일인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불과 1% 정도 매출이 생긴 거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좀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곳곳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1% 불과한데 왜 그날 이제 그 주가가 이제 7%,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좀 전에 이제 보시겠지만 72,000원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 신고가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를 갖다가 수주한 사업부가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파운드리라는 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고객이 청사진을 주면 이 청사진을 그대로 갖고 이제 그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짓는데 건물의 설계 도면을 누가 줘요. 그러면 설계 도면 그대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가가치가 떨어진다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또 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냐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런 파운드리 시장에서 10나노 미만은 중국 기업도 있긴 하지만 10나노 미만은 이제 그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 외에는 이걸 갖다 생산할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 삼성전자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다가 지난 한 4년 전부터 이 양강구도를 이루면서 삼성전자가 더 TSMC랑 격차를 줄이겠다고 누차 말했지만 실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 그 2나노, 그러니까 10나노에서 8나노, 6나노, 2나노 이렇게 내려오는데 2나노대의 큰 구매 고객은 이번에 테슬라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나노에서 대형 고객이 맡긴 적이 없어요. 왜? 수율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2나노 이전에 그때 한 8나노 이때만 해도 수율이 얼마였냐? 15%였어요. 4년 전 통계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높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전체를 안 좋아가지고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제 이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공시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은 증권가 예측으로는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잠정 실적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실망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 이 파운드리 사업부가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2조 정도 적자를 봤을 것이다. 2조로 적자를 갖다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영업이익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DS 사업부가 SK하이닉스보다 뒤집어진 거는 이제 뭐 오래전 얘기고 실제로 뭐 삼성 전체를 갖다 다 맞물려도 하이닉스보다 더 영업이 낮아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엄청난 일에 만든 주범이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의 2나노의 테슬라라는 굴지의 기업이 무려 23조 연 단위로 환산하면 한 3조 정도의 물량을 맡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환호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점프를 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고객사가 된 거니까 너무나 좋아할 만한 일인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사업이 엄청 어려웠었잖아요. 예전에 덩치 큰 고객사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퀄컴, 엔비디아가 있는데 다 삼성을 버리고 TSMC로 갈아탔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머스크 CEO가 그래도 뚝심 있게라고 해야 되는지 뭐 브로맨스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 애플을 언급하셨으니까 애플에 대한 배경을 그러니까 애플이 처음에 삼성전자를 2008년쯤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이제 그 엎어진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설계 도면을 줬으면 그 설계 도면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거기에 제품 생산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설계 도면을 갖고 다른 사업부에 넘겼다는 거죠. 애플의 이제 경쟁사가 삼성전자이기도 하죠. 뭐 아시겠지만 애플의 아이폰의 최대 경쟁자는 이제 갤럭시 S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항의를 했어요. 당시 이재용 부회장한테 야, 우리가 준 설계 도면 갖고 우리가 준 이제 제품 정보를 갖고 왜 니네 모바일 사업부에 넘겨주느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 부인을 했죠. 하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부인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고 두 달 뒤에 이제 세기에 있는 그 특허 전쟁을 벌입니다.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TSMC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TSMC는 철저하게 고객이 어떤 설계 도면을 주고 맡기면은 이걸 갖다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기시합니다. 엄청나게 비밀을 갖다
지켜주는데 이게 필수죠. 근데 삼성전자는 내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물론 삼성전자는 당연히 거기서 부인하지만 제가 취재한 바로도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지적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러다가 또 어떤 문제 생기냐면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 자체가 TSMC보다 기술적으로 현격하게 뒤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말할 것도 없고 퀄컴도 이제 삼성전자 맡겼다가 이제 TSMC 가고 심지어 올해 이제 갤럭시 S25가 되게 잘 팔렸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갖다 지탱하는데 큰 공신인데 갤럭시 S25에 이제 우리 CPU에 해당하는 AP라고 있는데 AP를 갖다 설계를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해주면 좋은데 모바일 사업부가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S25는 전량 TSMC에서 맡아서 이제 생산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이제 그 스냅드로 엑시노스가 아닌 퀄컴의 스냅드론을 채택하는 이제 아픔을 겪죠. 이것은 무엇이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기술적 수준이 되게 낮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야 도저히 같은 식구지만 그 얼마나 내부에서도 막 치열하게 로비를 하고 뭐 심지어 뭐 그 파운드리 사업부의 수장한테 찾아가서 좋아하는 와인을 갖다 줬다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죽자는 얘기냐? 그게 이제 모바일 사업부의 해명이었어요. 도저히 맡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TSMC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과 작년 하반기입니다. 이런 하반기의 어떤 아픔을 딛고 하반기를 턴어라운드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수율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5월달 넘어서서 6월달은 60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이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삼성전자에게 이제 이 거액을 갖다 안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좀 화끈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 수주 때문에 시장은 또 환호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7만 원 선 넘고 7만 2천 원의 안착한 흐름들 현재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도 5거래 연속 강하게 좀 매집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요. 지원 사격 나갔잖아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타결 이런 부분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아마 온 국민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좀 협상 관련해가지고 지원 사격 나간다고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머스크 CEO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머스크가 지금 손을 잡은 상황에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어쨌든 트럼프와 협상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지원 사격을 나간 건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은 궁금한 상황이고 대표님께는 어떤 의견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면 이제 보면 그런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 계약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파운드리를 갖다가 의뢰를 해서 생산하는데 생산하는 공장이 평택이 아닙니다. 생산하는 공장이 평택이 아니고 텍사스에서 생산합니다. 삼성에서는 이제 텍사스에 공장을 이제 짓고 있고 그 중에서 일부 이제 공장이 완료되면 완공이 되면 그 완공된 시설에서 지금 이제 얘기한 그 계약을 갖다가 생산할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죠.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미국은 지난 바이든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전 대통령이 트럼프였고 트럼프 바이든을 갖다가 관통하는 정책적인 그 일치되는 그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대중국 제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권이 바뀌면 사실 모든 걸 다 바꾸고 싶어하고 전임자를 비난하기 마련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비난하지 않고 전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갖다가 유지했던 유일한 정책이 무엇이냐? 중국을 억제해야 된다. 중국을 갖다가 이제 압박해야 된다. 이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갔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있었냐? 화면에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백악관에서 웨이퍼 칩을 들고 나와서 이제는 이제 반도체가 전략 자선이다. 그러면서 미국 본토에서 반도체 생산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공언을 하니까 반도체 공장을, 그 반도체 공장은 사실 미국에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 SK하이닉스, TSMC 다 미국이 아닌 대만과 한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좀 있고요. 마이크론 있긴 하지만 마이크론도 심지어 공장의 상당 부분은 대만에서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본토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은 보조금이 줘야겠다. 당근을 줘야겠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죠. 그 칩스 액트였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시절에 되게 비웃었어요. 아니 그 뭐 할 일이 없어서 돈을 주면서 우리 본토에다가 지으라고 그러냐? 나 한마디로 나 그걸 갖다 바꿀 수 있어.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할 것인데?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관세 아니냐.
관세를 때리면은 다 알아서 미국 본토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칩스 액트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것을 조치를 취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대신에 관세로 미국 본토에서 반도체 생산하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아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실질적인 가시적인 첫 번째 단추가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가 삼성에게 의뢰한 파운드리 23조짜리 규모의 이제 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어쨌건 자기가 전기차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정부에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올해 좀 엄청난 파열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마음을 다시 잡고 아 도대체 트럼프랑 대립을 하면은 회사가 잘 안 되겠구나. 주가도 안 좋아요.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마음을 얻고자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한테 생산을 평택이 아닌 텍사스에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그걸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 받아들일 때 중요한 사안이죠. 이렇게 중요한 국부 유출이건이 어떻게 되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매출이지만 미국 현지에 생산한다면 인력이 글로 가야 되는 것이고 생산에 대한 심지어 그 법인세도 사실 미국에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당연히 이재명 정부랑 의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관세가 마무리 안 돼. 관세가 마무리 안 돼 주요 국가 중에 세 국가가 있는데 중국은 이제 60일간 유예한 거로 이제 잠정 또 합의를 한 것 같고 두 번째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상당히 뻑뻑하게 대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남은 유일한 국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8월 1일까지 관세협정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세협정을 할 때 단순하게 어떤 관세 세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 조선이 있고 방산이 있고 또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가 바로 예상을 한 대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이번에 텍사스에서 이제 그 생산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바로 이재용 회장이 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다국적 기업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발한다는데 워싱턴에 다국적 기업이 뉴욕도 아니고 왜 워싱턴에 갑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관세 협상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맞물리면서 이번에 어떤 23조짜리 대규모 수주도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선물이 오고 갔는지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이제 추측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뭐 잘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어려운 부분을 지금 극복하고 있듯이 지금 이제 주가는 3% 오르면서 거의 73,000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보유가 더 유리하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이 파운드리 사업부는 아까 말씀드린 3%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볼 수도 없을 수 있는데 다만 파운드리 사업의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강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너무나 또 이제 내가 손실 본 마음으로 털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만약에 매도를 했다면 그거는 홀드하시고 대신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미국과의 어떤 관세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맞물려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매도를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닌 내 마음을 너무나 졸여가지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러 전 얘기 나오면 삼성전자 뭐 68,000원에 들어갔는데 가차없이 팔았다는 분도 제 주위에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매도를 했다면 좀 홀드하신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각도로 이제 정보를 갖다 수집을 하신 다음에 그 결정하신 게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나온 뉴스 중 하나가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HBM3 2를 갖다 공급한다는 뉴스가 좀 돌고 있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닐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겠다라고 확신한 이유가 뭐냐면 뉴스의 소스가 모건스탠리예요. 모건스탠리가 작년 추석 때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한다는 전제에서 그 SK하이닉스의 그 투자 등급을 2등급을 낮췄거든요. 1년이 가까이 됐지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모건스탠리는 또 역시 뭔가 틀린 정보를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다음에 결정하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보다 큰 틀에서의 사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는 항상 어렵지만 좋은 방향 갈 수 있게 조언을 드린 듯합니다. 자, 오늘 조호진 다큐뉴스 대표와 삼성전자 전격 분석해드렸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삼성전자도 3% 가까이 지금 상승 나타내고 있고 지수가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전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비상경제 점검 TF가 열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은데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뒷목을 잡는 쪽이 있습니다. 뭔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함께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상경제점검 TF가 열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 실용적 시장주의의 정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배임죄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막겠다. 경제 형벌도 합리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는 부자 감세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 증시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계속 이야기 나왔죠. 지금 코스피 4천, 5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대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적 정부를 만들겠다, 시장주의 정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췄습니다. 자, 이러니까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진성준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 시절에 큰손 9천 명 세금 깎아줬을 뿐이다. 이 기준을 올린 것을 주식시장 침체 이렇다고 못 벗어났냐? 윤석열 정부 때 주식 별로 안 좋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자 감세만 해주는 거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이소영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인데 주식에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주주의 요건을 갖춰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게 합리적인 것이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대주주 내는 세금 부과하는 거 비상식적이다. 이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이 좀 팽팽하게 갈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러면서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도세 개편 이거 당장 올해 연말부터 아니면 내년 연말부터 담길 가능성, 적용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이나 시장에서 비판이 조금 더 커지면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게 부자 감세라는 겁니다. 계속 주장을 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별 혜택을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해 주는 걸 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가져가니까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득이 보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역시 이것을 적용했는데 별로 이득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편에 이소영 의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그럼 부자 감세를 막자고 전체 시장에 배당을 하는 걸 늘리지 말자는 주장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소영 의원이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해놨는데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 법인에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자. 그래서 3억 원 초과분 최대 세액 구간에서는 25%로 이 세율을 좀 낮춰주자. 그래야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배당소득 개편을 해야 대주주도 좋고 결국엔 일반 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받는 인센티브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추진하자라는 겁니다. 자, 2차 상법 개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본회의 통과됐죠. 2차에서 지금 다음 달에 아마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자산 2조 원 집중투표제 말 많았는데 결국엔 의무화시킬 거고요.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확대할 겁니다. 이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반응들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것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왜 안 하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이 조금 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무려 5조 원을 매수하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 걸고 뒷목 잡지 말고 계속 좀 지수 좀 올릴 수 있게 시장에 좋은 이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이 6거래 연속 사주면서 6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3% 강세, 이 힘이 5장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바라보십시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